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새해가 밝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네. 오늘이 99회, 그리고 다음은 100회. 100회.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회 찍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부터 좀 새해 인사부터 해야 되지 네, 않을까요? YG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JYP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애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 오늘 또 반가운 소식도 들었죠. 뭐요? 앞으로 6개월도 쭉 네이버에서 책걸상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아, 예. 그건 네. 재계약을 했다. 저희는 언제 접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자, 어쨌든 2018년 첫 방송 네, 특집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신년 특집 네, 그래서 YG 있고 JYP 있고 뭐가 빠졌죠? SM이 빠졌죠. SM이 빠졌죠. 그래서 이 SM을 우리가 한번 모셔서 완전체를 해야 된다. 오.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신년 특집으로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참에 SM까지 모셔서 완전체 JYP, YG, SM, YG와 JYP와 SM의 책걸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우리 SM 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M 서민입니다. 와. 네, 서민 선생님도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책걸상 여러분,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쑥스러워. 아, 어색하네. 아, 진짜. 방송이 왜 그러세요? 원래 제 컨셉입니다. 네, 방송에서 점점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자, 서민 선생님은 이제 뭐 셀레브리티급이죠, 거의 뭐. 이제. 그렇죠. 글쎄 뭐 여기 올 때 기사 아저씨가 반갑다고 하는 채를. 택시 타고 오셨는데. 예, 그리고 TV 여기- 나오는 분 아니냐? 예, 그리고 여기 건물이 여기 맞느냐고 전화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음흠. 손을 붙잡고 막 잘 보고 있다. 탤런트 아니냐고. 아. 그리고 어디 강의 갔는데 저를 방송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생충학자라고 고쳐달라고 음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생충 학자 겸 방송인 겸 저술가 뭐 이렇게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기생충학자라고만 해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기생충 학자 겸 저는 이렇게 뜨실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싹수가 안 보였죠. 아니 싹수가 안 보이지는 근데 않았었는데 그런 재능이 없는데 제 노력으로 네. 됐다니까 진짜. 아니 그 이제 서민 선생님이 YG랑 JYP가 인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예. 우리가 안지. 근데 저는 이제 아마 JYP보다는 좀 최근일 것 같은데 그 서민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 기생충 책 내신 다음에 네. 그쵸 그때가 2013년. 2013년에 네. 그때 이제 모시고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그때 들었던 내용을 이제 과학수다라는 아, 예, 맞아. 예, 아, 책으로 그랬죠. 이제 정리를 그렇죠. 해가지고 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길게 이제 대화도 나눴고 근데 그때 인상이 강렬하지 않았나 보죠, 별로? 아니 강렬했어요. 근데 강렬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약간 방송인으로서의 성공에 좀 자신이 없어 하셨거든요. 네. 서민 선생님은 처음 보고 인상이 강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가 보든 인상은 강렬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적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뭐 계속 거절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때 뭐. 한참 이제 뭐 TV에 이제 출연할까 말까 뭐 네. 베란다쇼 처음 잠깐 나오고 막 네. 그러실 때였는데 그때 내가 방송인으로 성공을 해서 꼭 천안에 네. 기생충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바람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자신 없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이 과연 방송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랬는데 웬걸 해가 갈수록 막 진화하면서 막 이제 셀럽 수준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왜 제가 방송을 다시 하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2016년 11월에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2015년 16년을 거의 고정 하나 없이 그냥 통으로 방송을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인천에 있는 영성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여고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조금 일찍 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더니 여고생들이 수상한 놈이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를 문초하는데 저한테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네 이거 혹시 어제도 이 근처에 오지 않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여고 주변을 배회하는 변태라고 이제 저를 낙인 찍고 제가 어떤 말을 왜 안 믿어? 강의 왔다니까 무슨 소리야? 강의 다 끝나고 애들 집에 갔어 막 이러면서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는 TV에 나가야겠다. 방송 하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성고등학교 애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신고한 여고생 정말 방송인에서 이제 기생충 학자로서 조신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시다가 네. 그 영성고등학교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방송계로 컴백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 선생님의
방송 출연은 사실 그 사랑의 스튜디오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방송 23년 차죠. 23년 차.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20년 정도가 공백이죠. 아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95년 네, 1월달에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가서 아니 잠깐 근데 우리 애청자들 중에는 사랑의 스튜디오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까요? 아주 네. 젊은 분들은 네. 네. 그 저 청춘 남녀 한 4명씩인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죠. TV에서 미팅하고 네, 마지막에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짝대기 하트로 보내고 짝대기 보내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은 뭐 선물 주고 이런 둘이 밖에 네. 나가서 데이트하고 이런 뭐 그렇죠.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근데 거기를 그때 이제 그 나갔죠. 출연자로 나오신 거예요? 출연자로 나왔죠. 그 뭘로 나갔겠어요? MC로? 응. 출연자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미팅을 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4대4 미팅 때 네. 나간 거죠. 네. 선택 받으셨어요? 못 아, 받았죠. 저 선택은 받았죠. 진짜? 한 표는 받았어요. 그때가 제가 좀 잘 나갈 때라서 괜찮습니다. 그때 근데- 피부도 좋았고 지금처럼 이런 얼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을 받았는데 저는 딴 여자 찍었죠. SM은 딴 여자를 찍어가지고 그렇죠. 나가리가 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택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큰 화제가 된 멘트를 하나 날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우글우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생충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빵 터졌던 것 같아요. 기생충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냐고 했더니 우글우글합니다라고 아, 그랬던 게 이제 방송 데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쉬었죠. 지금도 인터넷 치면은 여기 다 나온답니다. 네. 옛날 사진.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아니 저 그때가 리즈 시절입니다. 리즈 시절. 서민 28세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거 자막. 네, 그런 걸로 어필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방송을 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방송 시작한 거는 뭐죠? 사실 제가 96년에 네. 방송 리포터를 했었어요. 아침 방송 리포터. 아침 방송 리포터. 그 리포터를 네. 한 5개월 가량 했어요. 5개월. KBS에서. 그리고 그때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그런 프로도 나갔었고요. 네. 네. 그때 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여기가 내 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제가 좀 웃길 줄 알았는데 방송인들 만나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길을 갔죠. 때려치고. 그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중에 네.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웃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의사다에 가끔 출연하는 우리 웅박 네, 이대 목동병원의 네. 주웅이라는 네, 네. 친구고 또 한 명이 우리 SM 서민. 네. 본인 입으로 옛날에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스튜디오 나갈 때 제가 가치관이 웃겨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저는 그 가치관을 한 80년대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95년 이상 되니까 좀 이후 되니까 모든 사람이 진짜 웃겨야 된다는 게 거의 그러니까 가수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세상이 됐구나 했는데 정작 이제 제가 안 떴죠. 그래서 좀 그래서 리포터하고 이렇게 좀 방송 가끔 나오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접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접혔어. 다 잘렸어. 접히고 접히고. 그 다음에 간만에 새로 시작한 거는 뭐죠? 베란다 쇼죠. 베란다 쇼. 근데 이제 베란다 쇼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 학자로서 약간 명성을 얻으신 다음에 그렇죠. 대중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명성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출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베란다 쇼로 이제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015, 16년을 방송을 안 나갔는데도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게 뭐냐면 제가 2015년 1월 달쯤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는 시청률은 뭐 1% 남짓인데 그게 한 재방송을 50번쯤 해요. 그래서 1년 내내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튜어디스 분이 어서 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네. 현재 하고 있는 방송은 뭐 있습니까? 고정. 거인의 어깨 하다가 이제 그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프로를 뭐 준비 중이 아니라 다른 프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 뭐 사실 MBC인데 MBC, MBC. 이제 사장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죠. MBC 네, 나가고. 네. 사장 바뀌었으니까 이제 MBC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네. MBC 출연을 거부해 왔던 거죠. 한 번도 부른 적도 없는데 거부해 왔다 그래 그냥 어떻게 알아? 거부했어요. 예, 그렇죠. 네, 거부해왔다 그래. 그래서 사장 바뀐 다음에 MBC에 뭘 나가고 계십니까? 이제
1월부터 촬영이 있는데 언젠지 모르고 이제 그 연락 온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락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13일째 연락이 없네요. 나 예. 그거 계속 견제하게 돼. 왜? 엊그저께도 무슨 채널 A 프로그램도 녹화 하셨다고 소문 들리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녹화였어요. 그게 거인의 어깨. 아 그게 거인의 어깨예요. 거인의 어깨.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몰하신 분들이 그 또 제 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자랑들 하시더라고요. 뭐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종목 관장 등등이 이제 서민 SM이랑 같이 술 한잔 했다고 또. 네. 우리 저 책걸상 자매 프로그램 정신여고에 나왔던 노규식 박사. 노규식 네. 박사 또 저희 같이 책걸상에도 프로그램 한 번 출연했었죠. 그런가요? 2번 정도 네.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제가 거기 나가기 전에 이제 누가 나가는지 싹 봤더니 진중권 선생님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계속 고정이었고 다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거 믿었어요. 아 이분이 있는 한 시청률 걱정은 없겠다. 근데 계속 0.5, 0.8 막 이러는 네, 거예요. 진중권 그래서 제가 선생이 좀,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까지 그걸 몰랐어 내가. 네, 그래서 예전 처음에는 같지 막 않죠. 막 악수할 때 두 손으로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한 손으로 하는 말 시켜도 제가 바쁘니까 좀 이따 하자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진중권 선생이 나만 보면은 막 맨날 놀리거든요. 예전에 머리 많았는데 강 기자가 이제 머리 빠져가지고 어떡하냐고. 진중권 선생이 옛날보다 더 망가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강 기자보다. 저는 너는 너무 억울한 게 본인이 이게 늙어가는 건 나이 들어가시는 건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머리가 빠졌다는 둥 막 그러면서. 머리 수술 승부하는구나 이제. 야, 예전에 그 독설은 다 없어지고. 나이 들면 이제 좀 수도분해지는 거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저 YG와 JYP의 책걸상 관련해서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글을 남긴 것 중에 보니까 그 진행자 두 아저씨들이 뭐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아서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섭외력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나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SM 같은 분도 이렇게 섭외할 수 섭외하고 있는. 바로. 아 저는 섭외 잘 되는데. 2018년 첫 게스트로. 네, 우리 어렵게 섭외한 거 아니잖아요. 전화 한 번으로 섭외. 전화도 안 했어요. 메일 안 하고 메일과 문자로만. 그리고 위치도 안 알려줬어요. 여기 옛날에 와 보셨거든요. 그때 거기요. 이러고. 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책걸상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방송인 서민을 모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오늘은 방송인 서민 오늘 모신 저술가 건가? 서민. 저술가 서민으로. 그리고 저술가이면서 독서가 그리고 독설가. 네. 사실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이제 2017년이죠. 계속 서민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SM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JYP랑 YG가 여러 번 했었어요. 책이 나올 때마다 종종. 아니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와가지고 신간이 나왔을 때 한번 모시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새 책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 책으로 해야 되나? 이러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책이 또 나와. 뭐 이런 그래갖고 못 모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그냥 아예 그냥 서민 특집으로 SM 특집으로 2017년에 책을 여러 권 내셨다고요? 1년에만. 뭐 5권 정도 냈는데요. 그중에 이제 임팩트 있는 책은 역시 이제 서민 독서가 이제 유일한 책입니다. 너 어떻게 5권을 한 해 내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대피루옥. 그러니까 연가시랑 기생충이 있는데 그 연가시가 곤충을 물가로 끌고 가잖아요. 왜 그랬냐면 절박함에서 그러니까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민 독서를 쓰게 된 것도 절박함에서, 그러니까 마감이 지났는데 안 쓰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쓰게 된 거.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항상 마감에 쫓겨서,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저는 먼저 계약한 거 관계없이 전화해서 막 협박하고 이러면 그거부터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됐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분들한테 협박 전화가 더 많이 걸려오겠군요. 그러니까 계약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서민 독서 이 담당자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화내고 그러니까. 맞아요. 의류문화사에서 책 작업들을 여러 건 하셨죠. 예, 좀 했었죠. 예, 의류출판사. 그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들이 또 반응이 좀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띠지를 안 하셨구나. 띠지 있어요. 띠지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신이 독서가 그거 말고 2017년 그거 알겠어요. 이거 2017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당선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저는 이걸 썼는 이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어. 17년에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는구나. 17년에 안 나오면 돈을 그거 토해내야 돼요. 맞아.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한번 받아봐서 아는데. 선생님 받아봤어요? 저 이거 첫 사업할 때 받아봤어요. 나만 받아봤으면 깨알 좋은데. 잘하네. 정말 받아봐서 아는데 이게
저자한테도 한 몇백만 원을 주고 출판사에도 몇백만 원을 줘요. 제작 지원비로. 네. 그런데 저는, 저자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출판사까지 토해내야 되기 저는 때문에 그거 신청은 해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저거 네. 저거 참고로 저거 60편 뽑는데 2,500편이 왔거든요. 4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가 됐다는 건데 제가 교수 될 때도 1대 1이었거든요. 40대 1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야. 제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세요? 저 이제 지원금 줄 때 출판사가 다 가지세요라고 얘기했어. 저 정말요? 왜요? 그냥 저는 가진 게 많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아니 근데 출판사가 딱 출판사가 나는 또 나중에 저는 보냈어. 또 보냈을 때 네. 제가 또 그냥 받고 아무 말도 안 했어. 해피엔딩이지. 폼들은 다 잡고. 그게 알고 네. 있었던 거야. 아니 저 몰랐어 진짜. 그 보낼 돈이 거라고. 그 돈이 정부에서 바로 저자 통장으로 꽂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에요. 저 출판사에 꽂히는 출판사 거. 통해서 출판사에 와요. 꽂혀서 와요. 네, 근데 우리 문화사가 얼마나 훌륭한 데냐면 그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저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자기 돈으로.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거 정부에서 준 줄 알고 입시고 가만히 있었죠. 나중에 알았어. 아니 그런데 저는 또 이것도 약간 미스터리인데 SM 블랙리스트 안 올랐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예, 그리고 이거 블랙리스트 되게 허술했다. 허술했네. 참 이거 근데 2017년 6월쯤에 선정한 거라서 블랙리스트 지난 그 전에 선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2017년 5월 6월 5월 그쯤. 6월에. 그건 바뀌자마자. 블랙리스트에는 올랐었겠네. 그럼. 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연구비 3년짜리도 됐어요. 8천만 원씩 연. 그런 거 보면은 좀 허술했네요. 저를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전인데. 그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의외로 허술했다. 의외로 허술한. 예, 그렇죠. 아니면 반어법을 진짜로 알아들었거나 그쪽에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되게 그분을 찬양하는 글을 그렇죠. 많이 썼죠. 네, 훌륭하시다면서.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욕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윤창중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컬럼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 제정신 막힌 놈이 이딴 컬럼을 쓸 수가 있냐고 항의 메일 온 적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우리 SM 같이 아이덴티티가 여러 개인 사람은 참 소개하기도 어려운데 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죠. 아까 제가 독설가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이 독한 칼럼 많이 사실 쓰시고. 또 그 역설적으로 그 어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뜬 칼럼니스트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역설적으로. 사실 네. 저는 이제 우리 안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뭐 한 10년, 20년, 10년은 확실히 하여튼 넘었을 것 같은데 예. 그 경향신문 칼럼들 보면서 이 괜찮나 어떡하지? 그렇죠. 단국대학교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아니, 이런 그런 걱정을 걱정을 했단 막 말이죠. 저희들끼리 좀 했었거든요. 그 정도 했어요. 제가. 그래. 그럼요. 예. 너무 이제 좀 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구나.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는 막 대학 교수가 글 하나 잘못 쓰면은 막 해임되고 테뉴어 정교수인데도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으면 안 썼어요. 저는 항상 저의 안전과 가족의 안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두환 시절보다는 언론 자유가 있는 있었어. 정부였어. 있는 정부였어. 당연히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그 아니 그럼 작년에 어쨌든 책을 5권을 냈다는데 아니, 처음에 애들 책이고요. 기억을 상기한다는 차원에서도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2017년 2월에 짜잔 독특한 기생충을 소개합니다라는 이제 아동 도서가 하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2017년 4월에 B급 정치. 네. 이건 정치 에세이. 네, 뭐 그러니까 칼럼 모은 거예요. 칼럼 모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민적 정치. 네. 2017년 4월에 나온 서민적 정치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책 나왔을 때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네. 모셔야 되나 하고 이제 9월에 여혐 여자가 뭘 어쨌다고. 근데 김치녀에서 맘충까지 일상이 돼버린 여성차별과 혐오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있었고요. 이 책은 꽤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냥 뭐 페미니즘 책이 많으니까 뭐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원래 원했던 제목은 이거예요. 여혐은 미친 짓이다였는데 네. 조금 제목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게요. 여혐은 미친 짓이다를 했으면은 더 그렇죠. 그러게 더 그게 더 나았을 좋은 제목인데. 그게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월에 서민독서. 서민독서가 나왔고 그리고 연말에 네. 이제 그 기생충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라는 네. 기생충 책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서민독서가 최근 책이 아니에요. 최근 책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몇 년에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 네.
그리고 저처럼 지금 이제 책 내고 4년인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음 책은 언제 나오냐고 쓰고 있지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저 한 글자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SM은 또 저랑도 또 인연이 있는 게 제가 낸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그 교과서에도 실린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매일 얘기하는 네. 그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의 2를 제가 냈었는데 거기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한 네. 2-3년쯤 전에. 근데 그게 되게 훌륭한 건 게 뭐냐면 하여튼 과학 분야 라이벌인데 라이벌 책에 추천사 써주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SM 추천사가 별로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더라고요. 자, 과학 분야 라이벌 아닙니다. 네, 저 급이 과학 분야 다릅니다. 라이벌 아닙니다. 네. 네. YG는 게을러서요. 저 네. 앞에서 좀 끌어주셔야 돼요, 이제. 예. 네. 그 서민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죠. 본명이죠. 누가 지었습니까? 장명소에서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 이름이 왜 이따위냐라고 생각하고 장명소 돈 받고 그렇게 지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뜨고 나니까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그러게요.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이름은 장명소에서 지읍시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이 초보자가 지으면 안 됩니다. 서민 독서라는 책 제목도 양구 독서라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요.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읽지 말자는 얘기지 그거는. 근데 서민 독서하면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뭐 서민적 글쓰기, 서민적 글쓰기도 그렇죠.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서민을 위한 글쓰기냐 뭐 이렇게 오해하고 책사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서민 독서, 그러니까 제 이름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걸 가지고 어디 교보에서 이렇게 알라딘인가 어딘가 추천 이렇게 팬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갖고 이 제목을 뭘로 할까요? 원래 출판사 생각은 책은 왜 읽어야 되는가. 어우. 이안이 서민 독서였어요. 근데 이란이 51대 49로 이겼어요. 이란이 예, 책은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오. 그랬는데 결국 결정은 서민 독서. 아니, 제 이름 덕분이죠. 아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게 두 개가 다 실렸어요. 서민 독서 책은 아유, 왜 읽어야 부재,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가 부재가 됐죠. 네, 부재가 됐죠.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가 부재가 되고 주제가 서민 독서. 근데 제목 진짜 잘 지었어요. 그 서민 시리즈 앞으로 뭐 또 나오는 거 있습니까? 뭐 서민 경제학이나 뭐 서민 아직까지 경영학이나 뭐 크게 생각 아직은 크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정한 데가 없는데 그 지금까지는 책을 몇 권 쓰신 겁니까? 한 열몇 권 썼는데 그러니까 저 공저 빼고 말하면 한 11권, 12권, 12권, 13권 뭐 그 정도. 책, 뭐 다양한 분야를 쓰셨죠. 기생충 관련 책이 있고. 그게 이제 다양한 분야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시리즈로 기생충 시리즈로 계속 가면 한 세 번째 내면 아무도 안 사요. 아,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김난도 선생님이 네. 청춘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세 편. 네, 그렇죠. 야, 세 편째 쓸 때 평점이 3점도 안 돼.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출판사의 강요에 의해서 네, 아마 그래서 억지로 짜내셨겠죠. 그다음 세 번은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사실 저는 근데 그 서민 선생님은 기생충 책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서민 선생님 책은 집 나간 책이에요. 그치? 네. 그건 그냥 막 쓴 건데 그걸 아, 근데 좋아하세요? 그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게 집 나간 책이 이제 서민 선생님이 막 쓴 거래. 야, 진짜 딴 책도 놀라운데? 막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기 서민독서는 진짜 제가 아, 뭔가 서민독서는 열심히 썼어요. 서민독서는 제가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을 쓰고 탈고하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이제 고생 끝났어. 우리는 곧 별장을 살 거야라고 했던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아, 근데 집 나간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집 나간 책이 서민 선생님이 읽은 책 독후감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블로그에다가 막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긴 해요. 네, 연재도 좀 한 거. 연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남의 독후감을 잘 안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서민 선생님이 읽은 독후감을 보니까 이제 저랑 너무 다른 관점으로 다른 포인트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쓰시는 걸 보고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 키득키득 웃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네. 저는 참고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책이 딱 나오고 한 달 정도 판매량을 보고요. 가망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잊어버려 그냥 아주. 네. 집 나간 책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죠. 뭐 3세 찍었으니까 뭐 그냥 기본은 했다 싶지만 네. 저는 잊어버렸어요. 저는 서민 선생님 책 중에 애정하는 게 그 대통령과 기생충이라고. 그건 정말 옛날 책. 진짜 소설. 제가 이력 썼을 때 네. 저서 쓰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안 쓴다. 그거 안 쓰죠 그거. 네. 근데 그게 저 딴지일보에 연재했던 그럼요, 거잖아요. 예. 세계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기생충 탐정 소설. 그렇죠. 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천재과
부끄럽습니다. 네. 자, 서면 선생님 진짜 용됐구나. 이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보면 그 서민 선생님이 그 대통령과 기생충보다 더 앞에 쓴 책이 그 마테우스 그렇죠. 소설 마테우스. 소설 마테우스. 네. 마테우스 본인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그 마테우스. 마테우스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집에도 뒤져보면 있을 걸 어디? 책꽂이에? 그래서 뭔가 되게 응. SM 용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테우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한번 마침내 태어난 우리들의 스타 그런 뜻입니다. 마테우스. 마침내 태어난 우리들의 스타. 아니 그리고 그 마테우스 그걸로도 쓰시잖아요. 필명? 필명으로도 쓰시잖아요. 아 필명은 아니고 그때 필명으로 썼는데 네, 필명으로 쓰셨었죠. 지금은 그냥 서민으로 통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옛날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서민 선생님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 또 삐삐 소설이라고 삐삐 소설. 옛날 이야기지만 삐삐 소설이요? 삐삐 시절에 네. 삐삐의 그 뭐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요거 있잖아요. 그때 네. 몇 초였죠? 23초. 23초? 23초 동안의 그 인사말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소설을 연재를 한 거예요. 23초씩 매일 소설을 연재한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 며칠이나 매일 했었죠? 아니 그거 한 몇 년 했어요? 아, 3년? 3년 넘게 했어요. 매일 바꾸진 않았어요. 매일 바꿨습니다. 매일 바꿔서 3년을 했다고요? 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바꿨습니다. 예. 그 원고는 어디 갔어요? 그 원고 중에 일부가 이제 마테우스로 마테우스. 떴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23초 동안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3초가 이제 야! 미자는 비명을 질렀다. 발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알고 보니 케찹이었다. 뭐 이런 얘기. 왜 매일같이 뭔가 좀 웃음 포인트를 주려고 뭐. 아 당신이 막 이러더니 알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분인 게 세계 최초의 기생충 탐정 소설도 쓰셨고 세계 최초로 삐삐를 통한 연재 소설도 소설 연재. 쓰셨고 야, 그건 스티븐 킹 같은 사람도 안 해본 일이지. 그럼 스티븐 네. 킹도 못하는 일. 네. 작품성이 받쳐지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검찰이 저를 이제 조사를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출한 애가 하루에 몇 번씩 제 소설을 들었어. 저한테 삐삐를 쳤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고 걔와 전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하루에 삐삐가 몇백 통 올 때라서 저는 뭐 누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일 정말 막 수상하게 저를 계속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딱 보면 얼굴 보면 완전 납치할 놈이잖아. 얼굴 보면.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아 그럼요. 딱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바리맨들이 되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스스로 얘기하니까 예. 난 그냥 동조만 했어요. 내 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이걸로 많이 유명하죠. 향수기 이쁘다. 이거 향수기. 근데 우리 저 서민 선생님 옛날부터 알았지만 옛날에도 웃겼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좀 편안한 느낌으로 웃긴다 그럴까요? 아, 그렇죠. 너무 웃기려고 애를 안 쓰고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이 나와. 머리로 안 가. 아 근데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외모로 너무 이제 웃기는 거 너무 질리다. 제가? 네. 아니, 더 이상 외모로 웃기지 마라. 외모도 써야지 무슨 소리예요. 외모로 더 이상 제가 웃기지 마라. 타고난 게 그건데. 야. 아,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아, 저한테? 서민 선생님 다 좋은데 너무 외모로 웃기려고 그러신다. 왜냐면은 자꾸 보니까 못생긴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충 봐서 그렇겠죠. 근데 외모로 웃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외모를 고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저 외모를 하고 웃기는 얘기를 할 뿐인데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조금 더 웃어주는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근데 자꾸 보면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가나의 그샘 오칠이라는 분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뭐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가나 원빈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럼 가나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애가 없냐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그럼 가나에 저 정도급 되는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거기도 하고 약간 유머도 좀 있잖아. 네. 이런 유머를 제가 하자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SM이 이제 평소 방송이나 강연 같은 걸 가면은 본인의 외모를 이제 약간 그렇잖아요. 낮춰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건 동정심을 유발해서 좀 이렇게 관객들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었고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근데 딱 가면 뭐 근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방송 스타인데 뭐 그러니까 방송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울 보면서 되게 막 내가 꽤 멋있어졌는데 뭐 이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가끔 제가 나오는 방송 안 보는 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정말. 분장하면 더 못생.
못생겼어 나 진짜 이상하게. 지금 저희 애청자분들 네. 야 오늘 왜 이렇게 산으로 가냐 이런 자 오늘 신년 특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YG, JYP, SM이 이제 완전체로 됐기 때문에 요새 SM 잘 못 나가지 않나요? 근데 뭐 그래도 뭐 그래도 잘 서버도 나가요. 준치죠. 네, 잘 네. 나가요. 네. 자 지금 우리 PD가 이미 30분 넘었다고. 아니, 근데 30분 동안 30분 30분 동안 동안 한 게 없어. 그냥 서민의 옛날 이야기 뭐 네. 이런 얘기 조금 했고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계속 저는 이제 저도 오늘 몰랐던 얘기들을 이제 JYP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야 어떻게 보면 용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SM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예전부터 진짜 뜨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셨구나. 네. 근데 SM은 솔직히 뜨려고 뭐 별짓을 다 했다기보다는 원래 사람이 특이한 거잖아요, 그냥.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 10살 좀 넘어서부터 웃기려고 이제 목표를 삼고 그냥 그대로 살았죠. 그때부터 나는 나중에 TV에 나가서 사람들을 웃기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잖아. 웃겨서 인기를 얻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냥. 인기를 인기라는 얻겠다는 거는 있었어요. 주위 사람한테 이제 왜냐하면 너무 그때 주위 사람한테 친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고 그때 뭐 누가 없어지면 다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누가 떠들면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떠들면 제가 야단을 맞았고 그 완전히 편견이죠. 근데 얼굴 보면 떠들게 생겼잖아. 뭐 가져가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좀 아니 근데 그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거의 전교 1등이었잖아요. 아니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 그게 이제 함정이죠. 아니 그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좀 아니 근데 그때 제가 그 집 나간 책에 보면은 그 온도계의 철학 쓴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 네네 거기랑 중학교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촌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동창이고 걔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서민독서에도 잠깐 나와요. 그 친구는 진짜 그 친구랑 연락 됩니까? 아니 그 친구 언제 한번 강연 때 만났어요. 그래서 네. 되게 반갑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높이 평가해요. 과학을 대중화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디스했던 게 부끄럽더라고요. 막 온도계 철학 어렵다고 막 욕해놨거든요. 네, 근데 디스했어요 약간. 예. 이 책에도 장하석 디스합니다. 코스모스 중학교 때 읽었대는데 그렇죠. 지금 읽어도 재미없는데 뭔 소리냐 이러고. 그래서 그 책 그 문구 덕분에 반 코스모스 팬들한테 굉장히 제가 호응을 받았어요. 코스모스 안 좋다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별로 안 좋아. 그렇지. 아, 저는 원래 너무 과대평가된 천문학 책이야. 물리학 이쪽 계열을 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모스도 싫어하죠. 읽으려고 조금 시도하다가 뭐냐 이거는 내가 읽을 책은 아니구나 이러고 포기한 책인데. 몇 번이나 집어 던졌던 거 저는 진짜. 코스모스는 헌사만 좋습니다. 헌사. 헌사. 선생님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코스모스가? 예, 저도 그렇게 재밌게 읽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읽긴 읽었구나. 읽긴 읽었죠. 아, 저기 이정모 선생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지도교수가 읽어보라 그래서 안 읽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휴가 줄 테니까 읽어보라 그랬대요. 진화론이 아니라 종의 기원.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인의 종의 기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 1월 1일에 업로드되는 신년 특집 거의 뭐 서민 특집으로 네, 지금 서민 진행하고 특집으로 지금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오늘 날에 오다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서민 같고요. 특집이야 좋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빼빼로데이 때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 당첨자 한 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세님 빨리 주소 남겨주셔가지고요. 그 저희 사무실에서 썩고 있는 라인 프렌즈 하트 곰돌이 인형하고 빼빼로 과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름 주소 연락처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서민 특집 2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다음에.